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2-1-2 운동과 충돌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거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물리 1 수업에 보면 이제 뉴턴 운동 법칙이 존재를 해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있는데 이 운동 법칙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힘 가속도 법칙이고 세 번째가 작용 반작용 법칙,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관성에 관한 이제 얘기예요. 관성. 자, 관성이란 무엇이냐? 물체가 자신의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라는 건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면 힘이 그러니까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태냐면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이제 물체가 이제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쓰는데, 이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에서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이제 힘, 그러니까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에게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그 힘이 가해지는 것을 이제 무시하고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즉 관성의 법칙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거는 뭐냐면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요 문장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요거를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은 현재 그냥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거지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지 그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요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힘이 가해졌을 때 그 힘이 가해지는 게 싫으니까 그 힘에 반해서 이제 뭔가 원래 운동 상태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 그게 이제 관성이라는 건데, 요 관성은 이제 뭐냐?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체크해 두세요. 왜냐면 질량이 크면 똑같은 힘을 가해도 그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작아요. 왜냐면 힘 가속도 법칙 때문인데 요 뒤에 나올 건데,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겠지만, 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뉴턴이 정의했냐면 힘이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는 필연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를 더 많이 유지하려고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가속도라고 하는 건 이제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질량이 크면 그 가속도가 작아진다. 즉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작아진다. 즉 운동 상태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성이 크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면 좋겠고요. 이 관성에 의한 현상은 여러분 되게 많이 잘 겪을 거예요. 이제 버스가 급출발할 때 또는 버스가 급정거할 때, 버스가 급출발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몸이 뒤로 쏠리죠. 그러니까 버스를 기준으로는 이제 뒤로 쏠려요. 버스를 기준으로는 몸이 뒤로 쏠리는데 버스 바깥에 있는 사람 기준,
버스 밖을 기준으로 하면 무슨 말이냐, 버스는 출발하지만 사람은 내 눈앞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버스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스케이트를 신고 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버스 바닥을 얼음으로 깔아놓고 여러분이 스케이트를 신고 버스 위에 서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버스가 출발하면 여러분은 버스를 기준으로는 뒤로 이제 계속 이동을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여러분이 버스를 탔을 때 느낄 수 있는 현상이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알 건데, 그랬을 때 이제 버스 밖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버스 밖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여러분이 인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이제 버스에 이제 스케이트를 신고 서 있는데 버스 밖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중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그 버스 밖에 있는 사람은 버스가 출발해도 계속 같은 위치로 같은 그 위치의 변화 없이 그냥 계속 눈을 마주치고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기준으로는 사람은 뒤로 가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는 계속 눈을 마주치고, 외부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는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계속 눈을 마주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외력이 작용은 하지만 그 외력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원래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버스 기준으로는 뒤로 움직이는 거고, 버스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는 그냥 계속 정지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급정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 버스는 정지를 하려고 하는데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거는 이제 버스 기준이겠죠. 버스 기준으로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거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는 버스 밖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요. 버스 밖에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버스가 멈추기 전에 움직이던 속도로 계속 앞으로 가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관성이다. 즉, 변화하려는 것을 싫어한다. 원래 자기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관성이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 또는 이제 등속도 운동이고,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기존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다 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고요. 정리해두는 칸 때문에 운동량이 먼저 왔는데, 일단은 뉴턴 법칙 먼저 봅시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힘 가속도 법칙이에요. 뉴턴 제2법칙. 자, 물체의 단위 시간당 속력 변화량, 이게 가속도예요. 가속도는 이제 질량에 반비례하고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뉴턴이 실험을 통해서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제 손수레를 힘으로 밀 때 질량이 작으면 당연히 빨리 움직일 거예요. 손수레의 질량이 작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트 가서 생각해 보면 돼요.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담은 카트랑 물건을 하나도 담지 않은 카트랑 동일한 힘으로 밀었을 때 어떤 게 더 빨리 움직이나, 어떤 게 더 더 쉽게 움직이나. 그러니까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같은 힘을 가했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당연히 더 빠른 속도 변화로 움직여요. 더 빠르게 움직여요. 근데 또는 이제 더 큰 힘을 가하면 또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질량이 똑같은데 애기가 카트를 미는 것과 성인이 카트를 미는 거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애기가 카트를 밀면 당연히 되게 조금 움직일 거예요. 힘이 약하니까. 근데 성인이 카트를 밀면 힘이 세니까 더 빨리 움직일 거예요. 더 빨리, 더 많이. 요게 바로 이제 힘 가속도 법칙이에요. 즉, 아까 관성을 했을 때 잘 생각을 해보면, 질량이 크면
힘이 일정할 때 질량이 크면 가속도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되게 무거운 물체를 움직이는데 동일한 힘을 가해도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운동의 변화인데, 운동 변화가 당연히 작아지겠죠. 즉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관성이 크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고요. 이게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세 번째 법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인데, 어떤 거냐면, 박수를 칠 때도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친구랑 뭐 하이파이브 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내가 먼저 내가 이제 친구를 때렸는데, 친구 손바닥을 내가 때렸는데 내 손바닥도 아프죠. 분명히 내가 친구를 때렸는데 친구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충돌하는 두 물체 사이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작용하는데, 이 두 힘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크기의 힘이 서로에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동시에 힘을 받은 물체도 상대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가한다. 이때 한쪽 힘을 작용이라 하면 반대쪽은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를 민다. 민다는 건 힘을 가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B도 A를 민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A가 B를 밀었으면 반대로 똑같이 B도 똑같은 힘으로 A를 밀어요. 이렇게 이제 주어와 목적어 관계가 이제 서로 뒤바뀌어 있는, 주어 목적어 관계가 서로 뒤바뀌어 있는 두 개의 문장, 이 문장이 이제 작용 반작용을 이제 표현하는 두 개의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예는 수영 선수가 이제 벽을 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벽을 밀어서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 선수가 이제, 또는 우리가 이제 달릴 때 벽을 차고 달리면 우리는 움직여요. 반작용으로. 우리가 이제 벽에다가 가한 힘의 반작용으로 우리는 움직이는데 왜 벽은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벽도 움직입니다. 다만 요거 생각하세요.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작다, 즉 운동 변화가 작다라고 돼 있죠. 이게 관성에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힘 가속도 법칙으로 이걸 설명을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랑 달라붙어 있어요. 또는 질량이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벽도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 벽은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인다. 이 로켓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켓도 아래쪽으로 뿜어서 나오는 작용에 반작용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죠. 이런 거 잘 보면 되고요. 요게 이제 작용 반작용, 뉴턴 제3 1, 2, 3 법칙, 우리가 이제 관성, 힘가속도 법칙,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법칙,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봤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운동량 잠깐 봅시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물체가 운동할 때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이제 물리량인데, 이건 어떻게 표시하냐면 질량 곱하기 속력의 곱으로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
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질량 곱하기 속력으로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 운동량의 크기는 당연히 질량 곱하기 속력이니까 질량이 클수록 또는 속력이 빠를수록 크겠죠.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빠를수록.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벼운 물체랑 무거운 물체랑 생각을 했을 때 질량이 작은 물체가 다른 물체에 충돌을 해보세요. 질량이 작은 물체가 충돌하는 거랑 질량이 큰 물체랑 충돌하는 거랑, 그러니까 속력이 똑같을 때, 그러니까 이거죠. 달려오는 속력이 똑같을 때 아기가 나한테 부딪히는 거랑 다 큰 성인이 나한테 부딪히는 거랑 느껴지는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당연히 그 물체가 가지는 운동량이 커서 충돌을 했을 때 나한테 가해지는 힘이 당연히 더 크다. 또는 속력이 빠를수록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달려온다고 쳐도, 한 5살짜리가 달려온다고 쳐도 그냥 걸어와서 나한테 이제 부딪히는 것과 뛰어서 나한테 부딪히는 것의 차이가 당연히 있어요. 뛰어서 오면 그것도 꽤 세요. 걸어와서 이제 나한테 부딪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속력이 빠를수록 당연히 운동량은 커질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운동량 얘기하면서 뭐가 있냐면, 질량이 클수록 나한테 가하는 힘이 크다, 또는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나한테 가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질량이 크고 속력이 빠를수록 그 물체가 다른 물체에 충돌을 했을 때 가하는 힘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당연하죠. 이제 물체가 받는 충격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운동량이 큰 물체가 당연히 충격을 크게 줘요. 질량이 큰 물체 또는 속력이 빠른 물체가 충돌했을 때 가하는 힘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운동량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뭐 충격량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실은 이제 물리원에서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 자, 운동량이 변하려면 질량이나 속도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운동량이 변하려면 질량이 변하거나 속도가 변해야 돼요. 근데 우중에 우리는 이제 질량의 변화는 잘 안 하니까, 속도가 변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속도가 변한다는 거는 힘이 가해진다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힘은 뭘로 정의가 됐다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됐죠.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려면 당연히 힘이 가해진다.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량이 변한다는 거는 이제 힘이 가해진다는 거고, 그 힘이 가해진다는 거는 이제 충돌을 했을 때 이제 힘을 가한다는 거고, 그 힘을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체크를 하느냐, 이제 우리가 충격량으로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량은 뭐랑 같냐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서 이걸 이제 힘과 시간의 곱으로서 이제 표시를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자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요걸 이제 시간으로 나누고 다시 곱하면, 걸린 시간으로 나누고 곱하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힘이었으니까 힘 곱하기 걸린 시간,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힘 곱하기 시간이라는 충격량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고, 당연히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 클수록 당연히 충격량도 클 거고요. 충격량이 크다는 거는 당연히 힘이 커지거나 뭐 시간이 길어지거나인데, 보통은 힘이 많이 커지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 있어요.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운동량 변화량과 충격량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거 정확하게 다 계산은 안 하고 물리원하고는 다르게 이제 운동량 변화량하고 충격량의 관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를 할 거예요. 이제 당연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다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더 할 거고요. 충격량이 같을 때 힘과 충돌 시간의 관계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제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물체가 받는 힘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이 줄어들겠죠. 이게 이제 안전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자동차 범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이제 자동차가 이제 멈추는 데까지,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해줘서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받는 힘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길게 해서, 그러니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제 충격을 작게 만든다. 물체가 받는 힘을 작게 만든다. 요게 이제 안전하고 되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상자에 충돌할 때나 뭐 벽에 충돌할 때 당연히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힘과 충돌 시간의 관계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포수가 글러브로 야구공을 잡을 때 생각해 보면, 그냥 글러브로 잡는 것과 손으로 잡는 거에서 당연히 힘이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이 그냥 맨손으로 공을 잡는 것과,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던지는 공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글러브를 끼고 잡는 거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글러브가 훨씬 더 안 아프죠. 왜냐면 글러브가 되게 두껍고 두툼하기 때문에 그 글러브가 이제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주니까 힘을 작게 해주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뭐 하냐면 글러브를 몸쪽으로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이제 글러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이 글러브에 닿는 순간부터 글러브를 조금 잡아당기면서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더 길게 하면 당연히 이제 포수가 이제 받는 힘의 크기가 더 줄어들어서 덜 아프겠죠. 요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 간단하게 보면 이제 에어백 있고 범퍼 있고 뭐 가드레일 있고 이런 식으로, 뭐냐면 당연히 이제 요건 전부 다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 요게 이제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충돌과 안전에서 뉴턴 운동법칙이랑 운동량 충격량까지 봤는데, 물리원에 비해서는 양은 되게 적어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다 라는 것들만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이 같다라는 거 정확하게 좀 알아둬야 되고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또는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요청하면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더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